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많으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만 계셔도 대한민국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저는 자유한국당 지금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을 해봐라 이래서 제가 맡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조갑재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보니까 되겠나? 체프라 딴 사람 될만한 사람 좀 찍어야 안 되겠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입니까?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감옥에서 2년 반을 살은 사람입니다. 저는 감옥을 2번 갔습니다. 여기 서경선 목사님도 저보다 감옥 많이 간 분인데 저는 서울구치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감옥 들어가 계시는데 그 감옥에서 살고 안양교도소, 목포교도소, 광주교도소 이런 전국의 감옥소를 제가 다 다니면서 감옥을 많이 산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좌파 출신입니다. 데모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봄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죠? 저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감옥은 지금 겨울입니다. 4월이 봄이 아닙니다. 감옥은 좀 추워요. 아랫목에 불 때는 것도 없고 보일러도 없고 좀 추워요. 감옥에 꽃이 피어요. 목련꽃이 피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산에 가보니까 목련꽃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 피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하고 여기 이 동네 출신 김무성이하고 정몽준이하고 다 우리 동기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다 동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다고 끝났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언론에서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도지사가 됐느냐, 국회의원이 어떻게 됐냐. 제가 국회의원을 3번하고 도지사를 2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래서 제가 다 감옥소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감옥소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감옥소에서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감옥에 안 갔더라면 저는 완전히 흑수저이기 때문에 제가 감옥에 안 갔으면 국회의원을 못했고 도지사를 못했겠다고 계속 답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 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갔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애국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극기가 계시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고독한 감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덕여왕 아시죠? 선덕여왕이 지금 죽은 지가 14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울에 선덕여왕 뮤지컬을 하고 경주에도 선덕여고가 있고 또 대구에서도 선덕여왕
숙모제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선덕여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 많아요. 신라의 왕 중에 문무대왕도 있고 진흥왕도 있고 문열왕도 있고 많은 왕이 있는데 왜 선덕여왕이냐? 바로 여성이기 때문에, 여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다르크라는 여자 알아요? 잔다르크라는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116년간 전쟁을 했어요.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116년간 하는데 잔다르크가 바로 16살에 이 나라를, 프랑스 여자인데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16살짜리 소녀가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가는 데마다 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구했는데 영국 쪽으로 붙잡혀 가지고 마녀로 몰렸어요. 잔다르크가. 그래서 19살에 잔다르크가 마녀로 화형을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불에 장작더미를 놓고 불을 사질러 가지고 잔다르크를 마녀로 몰아서 화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1920년 잔다르크가 죽은 지 무려 1400년이 돼가지고 마녀가 성녀로 됐습니다. 성녀.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비록 탄핵되어서 갇혀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영원히 우리 머릿속에 살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정치적으로는 지금 탄핵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가 파렴치한 짓을 한 거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갑재 선생님 말씀대로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저도 감옥소에서도 많은 희로뽕 하는 사람, 살인범, 간첩, 난파공작원, 제1교포 공작원, 간첩, 이런 사람들, 감옥소 평생 사는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제가 한 몇만 명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감옥소에 한 5만 명, 6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파렴치한 짓을 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된 좌파의 촛불 광풍에 불타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국회의원 10년을 했지만 여기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 누구보다도, 지금 다른 당의 대표하는 누구보다도 가장 깨끗한 국회의원이 바로 박근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특검이 조사를 하고 지금 교도소, 오늘도 지금 검찰이 가가지고 교도소 안에 가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저도 교도소 안에 들어가가 검찰이 전부 교도소 안으로 와서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조사를 받아도 떨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아무리 10년 20년을 가둬놔도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떨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받아서 탄핵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많은 언론이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하루 종일 기사를 쓰고 비판을 했지만 내 양심이 있고 여러분 태극기가 있는 난 아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촛불을 100만 개 켜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목을 자르고 관을 메고 박근혜 대통령을 밧줄로 묶어서 두들겨 패고 발로 차고
이런 폭력 선동이 대한민국을 다 태워버릴까, 저는 그것이 두려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촛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자 선거가 왔는데, 여러분,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 대통령 뽑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 국회의원 뽑아서 되겠습니까?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 오늘 이 보궐선거에 한 사람도 뽑아서 안 되겠죠? 대통령 선거하는데 사드 반대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 맞죠? 절대로 사드 반대하는 사람, 사드 반대하는 정당을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책임지는 집권정당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생난리를 쳐서 중학생들 아이고 내가 알을 놓으면 머리가 구멍이 숭숭 뚫리고 큰일 난다, 절대로 미국 소고기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선동하는 정치인 대통령 뽑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사람을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드를 반대하고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이런 자들이 바로 반미 운동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침략에 신음할 때 일본 군인이 몇 명이었느냐? 1945년 8월 달에 일본 군인이 780만 명이었습니다. 이 많은 일본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느냐? 어려웠습니다. 그때 미국 군대는 몇 명이었냐? 일본 군은 780만 명이고 미국 군은 1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군인들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하니까 일본 놈이 얼마나 독종입니까? 항복을 안 합니다. 도저히 항복을 안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동경에다가 공습을 했습니다. 동경에 하늘에서부터 B-29가 날아가서 폭탄을 아무리 터뜨려도 일본 놈이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자 폭탄을 한 방 탕 터뜨려도 안 하니까 두 번째 히로시마에 터뜨려서 항복 안 하니까 나가사키에 또 터뜨렸어요. 원자 폭탄 두 방에 바로 일본 전황이 항복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극기 들고 해방이 됐죠.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게 바로 저렇게 미국이 일본 전황에다가 원자 폭탄을 때려서 일본은 저 독점을 망하게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미국에다가 또 원자 폭탄을 쏴서 보내겠다는 저 김정은이를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김정은이한테 먼저 가서 인사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이 정치인인데 이런 사람 여러분 표 줘서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고사하고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북한에 가서는 제일 먼저 찾아가서
북한 김정은이를 만나겠다는 이런 사람을 부산에서는 몇 표를 주실 생각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100표는 준 모양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도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대한민국 북한 인권법을 11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할 때 제가 국회에다가 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북한 인권법을 처음으로 국회에 내는데 이 북한 인권법을 10년 동안 국회에서 막고 있었던 게 누굽니까? 이 친북파들이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면 김정은이가 화가 나가지고 김정일이가 화가 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한 인권법 절대 통과시키지 말자 이래놓고 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그거는 또 김정일이한테 물어보고 투표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태극기가 막아야 되겠죠? 박근혜 탄핵하라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박근혜를 탄핵시킨 사람을 우리 태극기 든 사람이 박근혜 탄핵을 주동한 그런 사람들 대통령직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만 많이 나가면 김정은이도 대통령 뽑아줍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그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의 이름으로 태극기의 이름으로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를 서울구치소 구속시켜 놨는데 박근혜 구속된 그 방에다가 바로 그런 친북파 반미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고 가는 이런 자들을 바로 그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의 이재용이를 구속시켜 놨죠. 이제 뭐가 벌써? 삼성의 이재용이 구속된 거 아시죠? 여기 지금 경찰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좌파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여기야 부산역 광장에 태극기는 하나도 못하고 이제 매일 여기에 와가지고 온 노조 깃발 들고 온갖 정교조부터 이 전국 방방곡곡이 데모 공화국이 되는데 이건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데모를 하면은 대통령도 다 탄핵시켜서 감옥에 다 가두는데 데모에서 안 될 것이 이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데모공화국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걱정입니다. 여기 경찰 우리가 청년들 위해 서 있지만은 경찰들 걱정입니다. 앞으로 다음에 좌파 대통령들 들어서가지고 이 경찰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을 적으로서 경찰 보고 촛발불 부두르고 경찰대가 화염병 던지는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 뽑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저는 미국 소고기 없으면 못 먹겠는데 미국 소고기 먹으면 내 송송 구멍 탁탁 광우병 걸린다. 애들 보고 잘못 가르쳐가 정교조 선생이고 전부 엉터리로 가르쳐서 촛불 들고 온 세상에 데모하고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엉터리 선전성동이 우리 눈앞에 5월 9일부터 이 부산역 광장에서도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거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포항 제철을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고속도로 하면 나라 망한다. 그리고 한국에 뭐 자동차 공장이 되느냐? 자동차 공장 만드는 것도 박정희 대통령 자동차 공장 만들 때 자동차 반대, 조선소 반대, 포항제철 반대, 전자산업 반대, 중화학공업 반대, 그리고 수출 반대, 고속도로 반대하고 땅바닥에 들어놓았던 이런 사람을 우리 대통령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저도 그때 대학생인데 저도 그때 반대하고 데모했어요. 여러분, 그 날이 또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삼성 같은 저런 재벌이 10개, 20개, 100개 많을수록 좋겠어요. 아니, 삼성을 다 없애버리면 대한민국이 경제가 돌아갑니까, 여러분? 현대, LG 다 없애면 경제가 돌아갑니까? 그래놓고 저 자식들은 전부 거기에 취직시키려고 뒷구녕을 하고 거기 돈 받아먹고 감옥까지 갔다 온 자들이 입맛방 그러면 삼성 해체하자, 현대 해체하자, LG 해체하자, SK 잡아넣자 해체하자, 대한민국 대기업,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 전부 해체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자들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막아야 됩니까, 여러분? 태극기가 막아야죠. 촛불로 태어나는 이 나라, 태극기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다시 이렇게 세워야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아직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국회의원이 아직 93명이 있어요. 12명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93명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부산시장은 어느 당입니까? 경남지사는 방금 홍준표 지사가 관뒀지만 울산시장은 어느 당입니까? 경북지사는 어느 당입니까? 대구시장은 어디입니까? 인천시장은 어느 당입니까? 아는 사람 별로 없네. 자유한국당이 다 망한갔지,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는 여론조사가 안 나오니까 이건 망한 당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다 가버리고 이건 뭐 전부 다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순신 장군 말씀처럼 아직까지도 우리 보수가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감옥에서 갇혀서 2년 6개월 살면서 저희 꿈은 딱 하나였어요. 이 감옥을 나가서 제가 결혼해서 감옥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를 한번 안아보고 싶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꿈이 뭐겠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서 태극기 드신 여러분을 꼭 안아보는 것이 그분의 꿈 아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무슨 뇌물이 필요합니까? 그분에게 무슨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그분에게는 우리 국민들 뜨거운 애국심으로 태극기를 들고 이 자리에 와서 외롭지만은 외치시는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고자 외치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꼭 알아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핵폭탄에
바로 막기 직전이고 대한민국의 좌파가 주접할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이걸 이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속에서 꿈꾸는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죠?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고 이 태극기가 계시고 이 대한민국이 있고 저 아름다운 산에 진달래가 피고 하얀 목련이 피고지는 이 봄이 있고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감옥 속에 갇혀서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 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이 경찰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 경찰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목공들이 대한민국을 전부 다 뒤에 퍼서 샷파이프 휘두르고 화염병 던지는 이런 세상 우리들의 소중한 안보로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뭉쳐야 산다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면 되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태극기 만세 제가 3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태극기 크게 휘두르면서 해주십시오. 뭉쳐야 산다!